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기출 분석을 통해 반응식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험물 산업기사의 실기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나오는 반응식들을 외우기 쉽게 정리한 것이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꼭 한번 보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위험물과 물의 반응, 두 번째로 위험물과 산의 반응, 세 번째로 위험물과 이산화탄소의 반응, 그리고 그 외의 반응식들이 있습니다. 연소 반응식, 열분해 반응식, 기타 반응식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응식들을 풀 때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아시나요? 꼭 이런 반응식의 결과만을 외워주시고 앞에 계수는 외우지 말고 미정계수법으로 꼭 풀어줘야 됩니다. 계수까지 외우면은 외울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반응식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반응물과 이게 반응물이잖아요. 생성물이 뭔지만 알면 그 개수를 채우는 거는 그때그때 계산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개수까지 외우게 되면은 외울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 탄화수, 탄화수소 화합물의 대표적인 메틸 알코올입니다. 이것은 CH3OH. 메틸 알코올이 연소를 한다. 연소를 하면 산소를 만나겠죠. 그러면 뭐가 생성될까요? 여기 탄소가 연소하면 CO2가 되고요. 수소가 연소하면 H2O, 물이 됩니다. 아, 여기까지는 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앞에 있는 개수는 이제부터 저희가 찾아야 돼요. 반응물의 맨 앞에서부터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거죠. C, 탄소 원자가 한 개, 탄소 원자가 한 개, 맞네. H, 수소 원자가 3개 플러스 한 개, 4개네요. 2개밖에 없으니까 4개가 되도록 만들어줄까요? 앞에다 1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개수를 다 맞췄고 산소 원자만 맞추면 되겠네요. 산소 원자가 1개 플러스 2개인데 반응 후에 어떻게 변하냐면 2개 플러스 2개가 되죠. 여기가 앞에 2가 됐으니까 1 곱하기 2. 그러면은 3개가 4개가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홀수를 짝수로 만들어줘야, 왜냐면은 어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5가 하나니까 짝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앞에다 1을 써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탄소 원자도 2개가 됐네요. 앞에 2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도 2개. 수소도 4개였는데 4 곱하기 2가 됐죠. 그러니까 8개. 8개니까 H2가 4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러고 다시 한번 보는 거죠. 탄소 원자 2개 맞고 수소 원자 4개 곱하기 2 8개. 8개 맞네. 산소 원자가 2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1 총 몇 개죠? 8개죠. 8개가 될까요? 여기가 2개니까 6개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O2에서 6개를 맞춰주려면 3개. 이런 식으로 앞에 개수를 채워주고 이게 많이 헷갈리니까 검산을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탄소가 2개 맞지, 수소가 8개 맞지, 마지막으로 산소가 총 반응 전에도 8개, 반응 후에도 8개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완전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식 전체를 외우는 게 아니고 반응물이 반응하면 결과값으로 뭐가 나오는지 물질만 외워서 미정계수법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네오의 생각들의 리오입니다. 저희 방금 전까지 미정계수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위험물과 물의 반응식, 위험물과 산의 반응식, 반응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과 물의 반응식에 먼저 알아보고, 위험물과 산의 반응식, 위험물과 산, 물과의 반응식 이외의 반응식들, 열분의 반응식, 연소 반응식, 그리고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식, 그리고 그 외에 반응식들이 있거든요. 알코올 축합 반응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위험물과 물의 반응식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위험물과 물의 반응식이 거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당연히 제가 모든 회차를 검토하진 않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검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채워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는 외우지 말고 미정계수법으로 꼭 풀어야 된다. 개수까지 다 외울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죠. 산화성 고체 중 무기과산화물과 물의 반응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무기과산화물과 물이 만나면은 수산화 무기물,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바륨과 산소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소거든요. 풀 반응식을 쓰라고 하면 여기까지 써야 되니까 이거를 절대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물과 만나면은 수산화 뭔가가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에서 금속, 나트륨은 금속이잖아요. 나트륨이 생성되는구나, 이렇게 반응물이 합쳐지면 그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 무기과산화물과 물이 합쳐지면 산소가 나온다고 했지,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기억을 안 해도 물이 만나면 항상 수산화 금속 염류가 생기거든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산소가 생기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 개수 2개, 2개, 4개 썼잖아요. 이거는 미정계수법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절대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산소가 나온다, 그리고 물과 금속이 만났을 때 수산화 염류가 생성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KOH, NaOH, 수산화 칼륨과 수산화 나트륨은 OH기가 하나잖아요. 근데 마그네슘을 보시면 수산화기가 2개잖아요. 이거는 혹시 화학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혹시나 모를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칼륨과 마그네슘 비교해 봅시다. 칼륨과 마그네슘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칼륨과 마그네슘은 쉽게 전자를 잃고 이온이 되거든요. 이 쉽게 전자를 잃고 이온이 되려는 경향을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 고등학생 때 배웠거든요. 칼칼나마 알아, 천리주납 수구 수은백금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저는 이온화 경향이 클수록 쉽게 이온이 돼요. 전자를 잃어버리고. 그게 대부분의 금속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자를 몇 개를 잃냐, 그거는 가장 가까운 불활성 기체의 전자수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소 번호를 보면은 칼륨의 경우에는 19번,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12번이거든요. 19번과 가까운 불활성 기체는 아르곤이거든요. 아르곤이 18번이에요. 이게 다 오비탈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설명이 복잡해지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요, 사실은. 마그네슘은 네온과 가깝죠. 네온은 10번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불활성 기체는 각각 이렇게 되고, 마그네슘이 네온과 같이 전자가 10개가 되려면은 전자를 2개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 2개를 잃고, 전자를 2개 잃었으니까 마그네슘은 중성 상태인데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정기적으로 양성 상태가 되겠죠. 이것을 양성자라고, 아니 양성자가 아니죠,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씨, 오랜만에 저도 보다 보니까
개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양이온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칼륨 같은 경우에는 아르곤을 따라가려면 전자 하나를 잃고 일가 양이온이 됩니다. 나트륨은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은 1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온의 10번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나트륨도 일가 양이온. OH는 수산기란 말이에요. 수산기는 OH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를 충족시키려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 수산기가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이 MgOH2인 거 이해 가시나요 혹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족 원소인 칼륨은 하나 일가, 이족 원소인 마그네슘은 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바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자 번호가 1번에서 20번 안에 없잖아요. 뒤에 있기 때문에 그냥 몇 간지 외우시면 되는 거죠. 바륨은 이가구나. 혹시 풀 반응식을 쓰라고 하면 난감할 수도 있으니까요. 바륨이 몇 간지 모르면은 수산기가 몇 개 붙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바륨은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기출 문제는 있더라고요. 있어서. 그다음에 산과 위험물의 반응식 제 두 번째 유형에는 황화합물과 물의 반응식. 황화합물이 제 2류에도 있고 제 4류에도 있거든요. 이거 이게 아닌데 제 2류에 있는 황화합물은 5황화인이고요. 제 4류에 있는 황화합물은 이황화탄소거든요. 특수인화물이죠. 이황화탄소 CS2. 이게 물과 만나면은 황화수소를 만든다. 뒤에 부분은 황화수소를 만들고 보세요. H2와 S를 쓰고 남는 게 뭐가 있죠? O와 B가 있잖아요. 그걸 잘 조합하면 인산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 풀 반응식을 쓰려면 외워야겠죠. 황화수소 플러스 인산이 나온다. 이렇게 외우시고 앞에 개수만 미정계수법으로 정해주시면 되거든요. 오황화인과 물이 만나면 그러니까 황이 들어있는 거, 이 황이 들어가 있는 게 물이 만나면은 황화수소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거의 이 부분은 나올까 말까 안 나오고 황화수소가 나온다는 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기체가 무엇이 나오는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고 왜냐하면 이 뒤에 부분은 솔직히 복잡하잖아요. H3PO4 인산 인산까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네요. 이것도 풀 반응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황화탄소와 물의 반응식. 그러면 황화수소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왜냐면 저희가 분류를 해서 외웠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머지 H랑 S를 빼면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건 CO2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조금만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황이랑 물이 만나면 황화수소가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온도도 높아야 되고 고압이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발생할 일이 없으니까 황과 물이 만나서 황화수소가 된다는 거는 저희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황화합물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황화합물 여기 있죠. 어디 갔니? 황이 들어가 있으면 의심을 해보라는 거죠. 황이 들어가 있으면 물과 만났을 때 황화수소. 황이 연소를 하면 이산화황.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제2류, 제3류 위험물 중 1족 원소와 물의 반응, 1, 2족 원소와 물의 반응식. 마그네슘과 칼륨과 나트륨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마그네슘이 2족이고요. 칼륨과 나트륨이 1족이잖아요. 물과 반응해서 수소가스를 만듭니다. 근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이고 칼륨과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 금수성 자기발화성 물질이죠. 네.
물과 만났으니까 수산화, 염류,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칼륨, 수산화 뭐 금속, 수산화 나트륨 만들고 이 뒤에 있는 수소만 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쉬운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케이스. 물과 위험물이 만났을 때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알킬알루미늄. 알킬알루미늄은 알킬기를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CnHen 플러스 1. 그래서 C2H5도 해당이 되고요. CH3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트리에틸, 이게 트리에틸이고 이게 트리메틸이에요. CH3가 트리메틸기. 트리에틸기에다가 기 3개에다가 알루미늄이 붙어있는 형태가 트리에틸 알루미늄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알킬 알루미늄과 물이 만나면은 마찬가지로 이 금속 부분은 떨어져 나와서 수산기가 붙어서 수산화 알루미늄이 되고, 알루미늄은 거의 대부분 삼가더라고요. 이렇게 원자 번호가 복잡해질수록 철 같은 경우에는 뭐 2가도 될 수 있고 3가도 될 수 있고, 이게 그 오비탈과 관련이 있어서요. 이게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원자 번호가 낮은 것들은 거의 정형화돼 있거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3가래요. 그래서 수산기가 3개 붙는구나.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트리에틸 알루미늄과 물이 만나면 에탄이, 트리메틸 알루미늄과 물이 만나면 메탄이. 어렵지 않죠? 왜냐면은 트리에틸인데 에탄, 트리메틸이니까 메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게 미정계수법 할 때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이거든요. 이 불이 수소와 OH기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3개씩 각각 나눠지겠죠. 이 수소는 3개의 수소는 여기 C2H5에 들어가서 C2H6, C2H6. 수소는 하나 넣었잖아요. 근데 3개잖아요. 그러니까 3개. 3개의 OH는 이 알루미늄과 만나서 수산화 알루미늄을, 그쵸? 여기 만들어진 C2H6는 에탄이잖아요. 에탄은 이쪽으로. 그래서 서로 자리 바꾸기를 했다고, 이렇게 나눠져서 자리 바꾸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조금 빠르게 외워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트리메틸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H와 OH가 나눠지면 이 H가 여기 들어가면 메탄이 되거든요. 3개니까요.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험물과 물의 반응식 5번째, 금속의 인화물. 금속의 인화물과 물은 무조건 포스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뒤에 나오겠지만 금속의 인화물과 산을 더해도 포스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 들어가는 거는 유독성 물질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의 다 포스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이 연소에 쓸 경우에는 오산화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소했을 때랑 물과 산과의 반응, 이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화 알루미늄이 물이 만났을 때 예외 없이 또 수산화 알루미늄 만들고 포스핀이 나오고, 인화 칼슘이 물과 반응했을 때 포스핀이 나오고 또 수산화 칼슘이 나오고, 칼슘도 이가 염소라는 거. 칼슘의 원소 번호가 20번이잖아요. 2족에 위치했으니까 수산기 2개 붙겠구나. 그래서 이걸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 이거 포스핀만 외우면 된다는 거죠. 까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케이스, 물과 위험물이 만났을 때 6번째 케이스, 마지막입니다. 이게 탄화물과 물의 반응식입니다. 금속의 탄화물과 물이 만나면 아세틸렌이 만들어질 때도 있고 메탄이 만들어질 때도 있고, 이거는 각각 케이스별로 외워주셔야 돼요. 잘 나오거든요. 되게. 탄화칼슘과 물이 만나면 아세틸렌, 탄화 알루미늄과 물이 만나면
수산화 칼슘이 되고 알루미늄 부분은 수산 알루미늄이 되고 똑같죠. 여기는 그러니까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 아세틸렌 그리고 메탄 요거를 외우신 다음에 풀 반응식을 쓴 다음에 미정계수법으로 이렇게 계수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탄화칼슘과 물이 만났을 때 아세틸렌과 묶어져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묶어져서 나옵니다. 아세틸렌을 왜 구리용기에 보관하면 안 되는지 반응식과 뭐 이유를 쓰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이 구리와 반응하면 구리 아세틸라이드와 수소가 만들어지는데 구리 아세틸라이드는 폭발성이고 수소는 또 가연성 물질이어서 폭발하기 때문에 구리 용기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탄화물과 물이 만나면 아세틸렌과 메탄 둘 중에 하나가 생기는데 이거는 외워줘야 되는 영역이에요. 탄화칼슘과 만나면 아세틸렌, 탄화알루미늄과 만나면 메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위험물과 물의 반응식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과 산의 반응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위험물과 산의 반응식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1류, 2류, 3류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으니까 제대로 외우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제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과 산의 반응식. 아염소산 나트륨과 염산이 만나면 이산화염소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아염소산과 산이 만나면 이산화염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물과 만났을 때는 뭐 OH, NaOH 전부 금속들이 수산화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염산과 만나면은 염소가 띄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염화로 갑시다. 수산화 아니고 염화. 산과 만나면 염화가 된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 NaCl 뭐죠? 소금이죠. 소금. 5개의 소금 염화 나트륨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외워야 될 건 아염소산과 산이 만나면 이산화염소가 발생된다. ClO2 그대로 떨어져서 나오고 아염소산 칼륨 같은 경우에도 염산과 만나면 이산화염소가 나오고 염화 칼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고 이거 두 개를 그러니까 이산화염소가 나오는 거는 저희가 외웠잖아요. 외웠고 이거는 염화된 금속이 나오는 거 이해 가시죠? 이것도 외울 필요 없고 여기까지 쓴 다음에 나머지가 뭐가 생기는지 보면 저희가 지금 수소는 안 썼잖아요. 수소에서 나올 만한 게 사실 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그냥 물이 나온다 외워주셔도 되고 아무래도 많이 봐서 식을 익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미정계수법으로 앞에 계수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넘어가고 두 번째 케이스도 제 1류 위험물이네요. 1류 위험물에서 3개가 나와요. 그 위험물과 산 반응식에서 거의 1류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무기과산화물이거든요. 무기과산화물과 산이 만나면은 과산화수소가 나온다. 예외 없이 과산화수소가 나왔고 아까 무기과산화물과 물이 만나는 경우는 산소가 발생되는 거였잖아요. 산이 만나면은 과산화수소가 나온다. 이거 헷갈리지 않게 어차피 물과 산 반응식을 따로따로 정리했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세트산도 CH3, COO까지 나뉘고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수소이온 플러스 수소 자리 바꿔치기를 한다고 보면 돼요. 이 NA가 이렇게 CH3COO 마이너스 여기까지 만나서 이렇게 되고 이 H는 O2와 만나서 수소는 산소와 만나서 과산화수소가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산화 바륨도 마찬가지고 과산화 바륨은 염산과 만나도
염산과 만나도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거든요. 근데 이 과망간산 칼륨은 달라요. 과망간산 칼륨은 염산과 만나면은 염소, 황산과 만나면은 산소를 생성시키거든요. 아래 써놨으니까. 그래서 이 바륨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바륨은 잘 안 나오고 이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기출 문제에 있더라고요. 바륨도. 바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을 갖다 대도 과산화수소가 똑같이 나오는데 과망간산 칼륨은 염산과 만나면 염소, 그죠? 황산과 만나면 산소가 발생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응식이 되게 길잖아요. 이거를 생성물 외우는 거조차도 사실 조금 버겁잖아요. 이렇게 복잡해지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출 문제를 보니까 이 반응식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안 외웠습니다. 그냥 염소, 산소만 외웠어요. 근데 혹시나 이게 나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외워주시고 저는 못 외우겠어서 염소, 산소만 외웠는데 제가 시험 볼 땐 안 나왔는데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염산과 위험물과 산의 반응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제 2류 위험물 중에서 위험 등급 3인 게 세 가지 있잖아요. 철분과 마그네슘과 금속분이죠. 금속분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분만 계속 나오는데 이 물질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가 나온다. 이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속 부분은 예외 없이 염화, 철이 이가인가 봐요. 저도 원소 번호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는 2가인지 3가인지 저도 모릅니다. 2족인지 3족인지 몇 족인지 철은 전이 원소라고 해가지고 2족 3족 그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가인지 모르니까 이 정도는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죠.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아까 3가라고 했고, 그래서 염화 알루미늄은 염소가 3개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케이스, 이원물과 산이 만났을 때 5번째 케이스, 인화칼슘. 아까 나왔었죠. 금속의 인화물 나왔었죠. 금속의 인화물과 물이 반응하면 포스핀이 나왔는데 산이 반응해도 포스핀이 나오네요. 달라진 거는 아까 물이 반응했을 때는 CaOH2 이거였잖아요. 수산화칼슘이었는데 이거는 염화칼슘으로 바뀌었다. 이거 말고는 반응 후에 달라진 점이 없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써주고 미정계수법 써주고. 그래서 금속의 인화물은 물과 반응해도 포스핀, 산과 반응해도 포스핀. 이 인 들어간 거는 이렇게 반응식이 나올 때 거의 포스핀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과 산, 물과의 반응식 이외의 반응식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열분의 반응식이 나와요. 열분해는 열을 가하면 어떻게 분해되는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로 산화성 고체가 나왔잖아요. 산화성 고체는 너무 쉽지 않나요? 산화성 고체는 이미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산소가 많잖아요. 이게 왜 산화성 고체냐면 산소를 잘 잃어서 산소를 잘 내뿜어 가지고 연소를 돕는 물질들이 산화성 고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1류 위험물로 지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불을 더 키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산화성 고체는 자기가 산화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환원이 되는 거고, 다른 물질을 잘 산화시키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잘 산화시키는 성질을 산화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화성이라고 붙은 겁니다. 자기 자신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산화성 고체는 산소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해 반응하면 산소를 전부 다 내뿜는다. 그래서 이 정확한 케이스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산화성 고체니까 산소를 내뿜지. 산소를 내뿜고 뭐가 남는지 보세요. KCl이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산소를 내뿜고 뭐가 남는지 원래 반응식에서 원래
화합물에서 뭐가 남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외우기 애매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염소산 칼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염소산 칼륨이 400도 이상에서 열분해 됐을 때 과염소산 칼륨이 돼요. 염화 칼륨이 되고 산소가 나오고, 산소는 다 나오니까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좀 애매합니다. 500도 이상이라고 써놨는데 540도 이상에서 이산화망간 촉매를 첨가했을 때 완전 열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완전 열분해가 되었을 때, 또는 이산화망간 촉매가 첨가되었을 때 염소산 칼륨이 어떻게 반응되는지 방식을 써라 그러면 첫 번째를 쓰시는 거고, 근데 첫 번째가 주로 나오고 요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본 아마 기출 문제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기출을 3년치밖에 안 봤기 때문에 이것도 교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공부를 하실 분들은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네, 완전히 분해되면 이렇게 온도가 좀 낮아. 그래서 덜 분해되면은 덜 분해되면, 온도가 좀 낮으면은 불안정한 거잖아요.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과염소산 칼륨이 형성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뒤에 부분은 사실 생성물이 똑같으니까 과염소산 칼륨까지만 추가해주면 되니까. 나머지 산화성 고체의 열분해 반응을 보면 염소산 암모늄 또 산소가 나오고, 과염소산 암모늄,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외우면 되겠죠. 달라진 점이 산소가 3개에서 4개로 변한, 염소산에서 과염소산으로 변했다는 건데 결과물도 그렇게 다르지 않죠. 여기 산소가 1개인데 산소가 2개로 변했을 뿐, 산소 분자가 2개로 변했을 뿐입니다. 결과식에서. 질산 암모늄의 열분해 반응, 산소, 물, 질소, 과망가산 칼륨의 열분해 반응, 이런 거는 조금 외워가야겠죠. 조금 특이하잖아요. KMNO4 과망간산 칼륨이, 이것도 뭔가 과망간산 칼륨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에 K2가 됐더라고요.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산화망간이 더해지고 당연히 산소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까지 챙겨가실 분들은 이거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접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출 문제에 나오면은 외우실 분들은 외우고 이것만 버리실 분들은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 뇌 용량에 맞게. 저도 다 보고 가긴 했는데 시험장에서 또 생각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열분해 반응 두 번째입니다. 이거 조금, 이게 진짜 잘 안 나와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꼭 정리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시험 볼 때도 안 나왔고 기출 문제에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정리는 돼 있어가지고 외우실 분만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외웠어요. 저는 외워서 저는 저는 2번, 3번 공부 떨어지면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혹시나 나올까봐 외웠는데, 질산 에스터류 중에서 나이트로글리세린의 분해 반응식은 이산화탄소, 이거는 첨자 작업을 다 안 했네. 10개의 물, 질소, 산소. 여기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산소밖에 없죠. 산소가 불을 키우니까요. 나머지는 뭐 연소에 도움되는 물질이 없는데, 여기 나이트로 화합물인 트리나이트로톨루엔 TNT 들어보셨죠? TNT가 마인크래프트에서 뭐 폭탄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왜 폭탄인지, 폭발성을 지니는 탄소도 나오고 수소도 가연성 물질이죠. 수소도 나오고, 이게 질소 말고는 다 위험한 물질이에요. 일산화탄소도 나오는데 일산화탄소는 산소 대신에 결합해가지고 호흡을 뺏어가서 질식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울 때 트리나이트로톨루엔이 열분해 되면은 온갖 나쁜 건 다 나온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거든요. 이 질소 말고는 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니까 일산화탄소, 탄소, 수소, 질소까지 나온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미정계수법으로 나머지 계수를 써주면 되겠죠. 이 제5류 위험물은 외우실 분은 외우고 넘어가실 분은 넘어가시면 되고, 제6류 위험물의 열분의 반응,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과산화수소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과염소사는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쩌다 한 번 나오는데, 과산화수소의 열분의 반응은 물과 산소로 나뉘거든요. 이게 자연 상태에서도 조금씩 진행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왜 많이 나오냐면, 아까 산과 반응할 때 무기과산화물이 산과 반응하면은 과산화수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그러면 무기과산화물과 산이 반응했을 때 나오는 물질의 열분의 반응을 써라. 그러면은 두 개를 연달아서 쓰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계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면은 나오는 물질의 특성을 써라. 이렇게 과산화수소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뭐 위험물의 정의 36 농도 퍼센트 이상이어야 위험물로 취급한다. 이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위험물의 연소 반응식. 연소 반응식이 저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반응식 중에서 이게 연소할 때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연소되면은 나오는 물질이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탄화수소 화합물은 연소시키면은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만 나와요. 왜냐면은 탄화수소 화합물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탄소가 연소되면 이산화탄소, 수소가 연소되면은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점 생각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물 써주고 앞에 계수 미정계수법 해주고 그러면은 연소 반응식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인이 연소하면 오산화인, 황이 연소하면 이산화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황화수소 화합물이라고 써놨네. 이건 황화수소 화합물 아닌데. 황화인 화합물이죠. 황화인. 3황화인도 있고 뭐 5황화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P2S5였나? 그다음에 7황화인도 있는데 P4S7. 이 세 개는 전부 연소를 했을 때 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인이 연소하면 오산화인이 되고 황이 연소하면 이산화황이 나오니까 이 앞에 개수만 다르고 나오는 결과 반응 후에 나오는 물질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연소 반응식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알루미늄이 연소되면 산화알루미늄이 되거든요. Al2O3. 그래서 트리에틸 알루미늄을 보면 알루미늄이 있고 알루미늄은 산화알루미늄이 되고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는 연소해서 물이 되고 그죠? 전혀 외울 게 없죠. 그리고 마그네슘 연소하면은 산화마그네슘, 나트륨이 연소하면은 산화나트륨이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식. 거의 마지막에 다가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거의 다 칼륨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도 헷갈렸거든요. 외울 때. 과산화칼륨이 이산화탄소와 만났을 경우와 칼륨이 이산화탄소와 만났을 경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위험물이 반응하면 거의 다 탄산이 생성된다고 보면 되는데 CO3 이가 마이너스가 탄산 이온인 것 같아요. 탄산 이온인데 탄산 칼륨이 생성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과산화칼륨이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산소가 발생되고요. 칼륨이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탄소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 알아줘야 되고 과산화나트륨이 이산화탄소와 만났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산소와 탄산나트륨 이렇게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외워주시고 마찬가지로 칼륨과 이산화탄소 만나면 탄소가 생성되지
탄산 칼륨이 형성되지 여기까지 해주고 미정계수법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 외에 중요한 반응식, 이 반응식들이 따로 제가 떨어뜨려 놨지만 논 이유가 접점이 없어서 떨어뜨려 놓은 거지 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응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잘 챙겨가야 됩니다. 아고 힘들어. 먼저 트리에틸 알루미늄과 메탄올의 반응식. 트리에틸 알루미늄과 물의 반응식과 매우 비슷하거든요. 여기에 원래 아까 3개의 물이었잖아요. 3개의 H2O. C2H5 3Al 더하기 3개의 물은 AlOH3였나요? OH3 더하기 3개의 에탄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 물이 메틸 알코올로 바뀐 거 말고는 달라진 게 거의 없죠. 결과물에서 이거를 뭐 알루미늄 알코올레이트라고 하든가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알코올레이트. 이 수산화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알코올레이트로 대체된 것과 이 물이 메틸 알코올로 대체된 거 이외에 개수 변화도 없죠. 3개 똑같죠. 3개의 에탄, 3개의 물, 3개의 메틸 알코올 똑같으니까 물의 반응식과 연관해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식, 황린과 pH 9 이상의 물의 반응식. 황린을 물에다가 보관한다 그랬잖아요. 물에다가 보관하는 물질이 황린과 아마 CS2 이 두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에다 보관하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거 황린 아니면은 이황화탄소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황린은 pH 9 이하의 미만이었나요? pH 9 미만의 물에다가 물에다가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네, pH 9 이상이 되면은 포스핀이 생성이 되거든요. 이 반응식 한번. 네, 거의 풀 반응식을 쓰라고는 안 나오고 거의 포스핀이 나온다. 이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이 들어간다면 예외 없이 포스핀으로 귀결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세틸렌 플러스 구리 위에서 했었죠. 아세틸렌과 구리가 만나면 구리 용기에 저장을 하면 구리 아세틸라이드도 폭발형이고 수소도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아세틸렌은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으로 생성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에탄올 축갑 반응으로 다이에틸 에터가 생성되는 반응도 이것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에탄올 2개에다가 진한황산 촉매. 이 촉매는 사실 이 반응식 부분에다 쓰는 게 아니고 이 화살표 아래 부분에다가 써줘야 되는데 그 처리를 제가 컴퓨터로 못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썼습니다. 일단은 황산은 반응물은 아니니까요. 그냥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 뭐 정촉매, 반응을 느리게 하면은 뭐 부촉매,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진한 황산은 정촉매로 쓰인 거죠. 정촉매. 그래서 알코올 2개가 만나서 진한 황산 촉매가 있으면 다이에틸 에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오고 다이에틸 에터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트리나이트로톨루엔의 합성식.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트리나이트로톨루엔은 톨루엔과 질산, 황산을 촉매로 해가지고 이 화살표 아래다가 써달라고 했죠. 황산 촉매 여기다가 써주세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트리나이트로톨루엔과 물이 빠져나오는 거 똑같네요. 이거 2개 묶어서 외우면 되겠네요. 둘 다 반응물이 형성된 다음에 물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혹시나 글로 보실 분들은 블로그로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블로그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